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LG노텍을 제가 그죠 이게 LG노텍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써냥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비중이 좀 많네요. 20%면 좀 많죠? 그죠? LG노텍은 아무래도 그래도 또 시가총액이 뭐 4조, 5조 이렇게 회사기 때문에 비중이 10%는 안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LG노텍은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애플이 과거보다 판매량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애플이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애플의 사실은 최대 그 시장이 어디냐면 중국이죠. 중국이 아이폰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이폰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뭐 뉴스를 보면 고기를 많이 사 먹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매출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LG노텍이 그 애플의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메라 부품을 그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애플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LG노텍도 약간 그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22년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 났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5천억? 5천억 조금 더 날 것 같네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데, 일단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 카메라 부품을 애플과 테슬라, 그러니까 뭐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내노라 하는 기업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기술로서는 뭐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중이 높아서 물을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중이 높으면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떨어질 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주식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주식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부 다 0으로 수렴합니다. 올라가는 걸 맞추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봐야 돼. 이게 시장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비중이 많지 않으면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주씩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르든 떨어지든지 간에 이제 사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이제 LG노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좋은 주식입니다. 좋은 주식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써니형님께서 이제 꼼짝없이 지금 물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심플하게 표현하면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언제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중이 작으면은 떨어질 때 막 더 사서 매수 단가를 낮춰버리면은 반등할 때 좀 유리한데 이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떨어질 때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이게 보면 또 중소부장이 이런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좀 중형주, 소형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지수가 반등을 하잖아요.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이 지수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지수는 반등하지만 LG노텍 못 올라가는 거. 이러면은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 안 올라가지?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약간 그러한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50%가 됐다고요? 이게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SK이노베이션 최근에 뭐 계속 떨어지네요. SK이노베이션이 떨어지는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이 뭐 우리가 다들 알지만 그 정유 회사잖아요. 울산에 있습니다. 공장이 SK 그죠? SK 정유 회사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석유가 67%, 화학도 하긴 해요. 배터리도 하긴 하는데, 윤활유 사업도 하긴 하는데, 뭐 석유 사업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은 석유 산업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때 이제 배터리 테마가 이제 인기가 있을 때는 SK이노베이션도 반등을 했긴 했는데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최근에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됐죠? 유가가 좀 높아요. 그죠? 유가가 좀 비싸고, 이제 유가도 비싼데 또 문제는 뭐죠? 환율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수입을 해올 때 환율이 우리나라가 1,000원일 때랑 1,300원이 되면 수입할 때 비싸게 사잖아요. 거기에다가 원래 원유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가,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확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음식 가게라고 치면은 그 음식 가게라고 치면 그 음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남는 게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주행세 하면은 지금은 유가 가격도 올라가 있고 환율도 올라가 있는 데다가 세 번째는 뭐냐면 고금리 상황이니까 소비가 위축이 돼 있다. 그죠?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뭐랄까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SK이노베이션은 경기 변동 주식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와 경기 좋다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 주식인데 경기가 안 좋을 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사야 될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점에서 조금씩 사오면, 왜냐면 자 이게 SK이노베이션이고요. 자 현대건설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저점이죠. GS건설 어때요? GS건설은 뭐 요즘에 엄청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철근을 자꾸 빼먹어서. 그죠? 뭐 뉴스에 뭐라고 나오더라 엄청 놀리잖아요. 순살자이 맞나요? 막 그런 식으로 놀리던데. 순살자이. 자이 아파트 말하는 거 맞죠? 뉴스에도 나오네요. 그죠? GS건설 순살자이. 입단 행정처분. 연말까지 사실상 영업 불가. GS건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심각하네요, 심각하네요. 너무 신용이 없는 그 회사네. 이 회사는 진짜, 아휴, 그죠. 이거는 굉장히 그것도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 무너지면은 뭐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GS건설이 뭐 다 책임을 뭐 질 정도의 뭐 그런 자금력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그리고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어제도 고려아연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 HD 현대중공 맞나요? 현대중공업 보시면 이제 그 경기 변동 주식들이 다 저점에, 고금리 못 버티는 주식들이 다 저점에 있고, 고금리에도 이제 어떤 기대심이 있는 주식, 뭐 반도체나 전기차 주식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DR님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들고 계시고요. 비중이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뻔했는데,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DR님께서 SK이노베이션이 전체 어떤 그 비중에서 5%를 샀는데 마이너스 50이 됐어요.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더 사면은 매수 단가가 반으로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많으면은 우리 아까 전에 써형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비중이 많으면은 이제 물타기가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종목에 20%를 넣어버리면은 떨어질 때 이제 더 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꼼짝도 못하게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물리는 거죠? 뭐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꼼짝도 못합니다. 약간 그러한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장 구경도 좀 해보고 뉴스도 잠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을 보면서 카카오 말고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QCM이 저점에서 5% 올라왔네요. 5%. 특징적이진 않습니다. 올라올 수도 있죠. 그리고 금량이 오늘 12% 올라갔는데 이것도 별로 특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LG생활건강이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줄이는 모습 보여줬어요. 일단 LG생활건강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점은 거래가 늘었다. 이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살 필요 없네. 75% 오른 반도체 ETF는 어디라고 나오네요. 제가 볼 때 미국 다 반도체 지수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50%, 글로벌 디램 49%,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 70% 이런 건데, 근데 뭐 이거는 거의 뭐 미국 기술주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미국 지수나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한 느낌이고, 국내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대만은 신고점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대만은 신고점을 때렸습니다. 일본도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은 코스피가 싸다라고 이제 말씀도 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 코스피는 왜 이런가? 이게 뭔가? 도대체 왜 2600인가 아직도? 그죠? 상황이 좋지 않네요. 요거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국내에 뭔가 굉장히 그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 라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코스피는 마지막 순위로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일본, 대만, 한국 중에서 한국이 꼴등이잖아요. 그죠?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뭐 기축통화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뭐 대만이나 이제 지금 뭐 일본보다 뒤처지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3.5를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고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현대기아차를 빼고는 뭐 지금 뭐 올라가는 주식이 없다. 그죠? 요즘 포스코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44만원 받는데, 그죠? 포스코도 이렇습니다. 포스코는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지분을 빼버리긴 했죠. 47%에서 무려 27%까지 낮춰버리네요. 27%까지. 외국인 보유주분이 27%밖에 안 된다. 근데 요즘 포스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이게 약간 좀 구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약간 주인 없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약간 약간 정부에 좀 이제 좌지우지 되잖아요. 외국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해당 목적으로 현대차 우선주 10만원 초반대 매집했는데
갑작스러운 급등으로 매도 고민 중입니다. 매도 없이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도 중요한 게 그 K님, 코비 K님 그 비중이 중요합니다. 그 뭐 얼마에 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에 산 거는 중요하지 않고 10만원대 매수하셨는데 지금 수익률 50%가 났네요. 그죠? 만약에 뭐 좀 걱정이 되시면 절반 정도를 파시고요. 아니 절반이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절반이 아니다. 이제 뭐 어제 제가 우리가 스터디 했을 때는 10%가 10분의 1을 파셨다고 했거든요. 좀 이제 주행성 너무 급등해서 좀 걱정돼요. 그러고 하면은 뭐 물량 적절하게 이제 팔아 주시고요. 비중이 많지 않으면은 뭐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좀 짠합니다. 일단 이게 시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코스피 시장 다 떠났고 우리나라 국내 산업은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대만도 신고점을 때리고 일본도 이렇게 신고점을 때리고 S&P도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왜? 그러니까 중국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대만이 사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위에 북한이 있지만 뭐 사실은 어떤 그 지리적 긴장감은 저는 대만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만이 신고점을 때리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어렵다.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